김민석 후보가 발언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김민석 후보는 정부에서 지난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을 당에 전했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마디로 정부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를 방해했다는 거죠. 이 같은 주장에 정청래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조기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당의 요구, 당 대표께서 연기해서 늦춰졌다고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보낼 때 정청래 대표께서 당시에 보내라 그래서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개인적으로도 가져왔고 총리로서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정청래 전 대표님께서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합니다. 당정협의는. 그렇기 때문에 1차에도 당시에 논의선이었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표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에서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입니다. 당정협의라는 것이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한다.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다. 당에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한 건가. 이 과정으로 볼 때 이걸 당에 요청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청한 것은 보안수사권 폐지안의 처리가 아니라 토론회 개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이 당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폐지안도 없었으며 정청래 후보가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개혁적인 사람으로 포장하면서도 가장 개혁적인 사람을 정반대로 개혁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공격이 또 있을까요? 김민석 후보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한 그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처리를 요청했다는 법안을 누가 만들어서 언제 민주당에 넘겼는지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에서 거부했다면 무슨 이유를 들어 거부했는지 말입니다. 거부했다는 말은 곧 어떻게든 지도부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공개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사실만 공개하면 자신이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정청래 후보에게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후보와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모두 반박했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전달받은 법안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무엇을 요청했으며 정책위 위의장이 뭘 보고했는지 토론회가 어떤 절차를 열렸는지 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정협의라는 것이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버렸습니다. 사실상 지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 정청래 후보를 엮은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연합을 말한 건 본인이었습니다. 그냥 반명, 분열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천지와 그들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반명,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단순히 김민석 후보의 지지 세력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언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신천지의 정치 개입만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특정 후보를 연결시킨 데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빠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발언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반개혁적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씌울 게 뻔하거든요.
당장 지금도 유이재명을 비롯한 친석계 세력들은 정청래 후보에게 신천지가 아니라면 증명하라고 합니다. 고발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찔려서 그러는 거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이미 밝혔습니다. 자신을 직접 지목해 먼저 고발하라고요. 그럼 이에 맞고 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인석 후보가 맞는 분위기를 보십시오. 정청래, 너 큰 잘못을 했어. 근데 뭔 잘못을 했는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인생사를 전부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그냥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근거를 대면 끝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고발의 맞대응,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반박법이죠. 상대방이 자신을 고발했다면 고발한 그 근거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밝히며 대응하면 그만이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댓글로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정청래는 신천지라는 주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에게 그 주장을 토대로 그 의혹 제기자가 자신이 1대1로 정청래를 직접 고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말로만 고발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물 고발장을 공개하며 어떠한 이유로 고발을 했는지나 정청래 후보 측이 이러한 고발을 당해서 맞대응을 예고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소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말로만 주장하는 것과 법적 공방으로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김인석 후보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인은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되는 법적 싸움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정청래를 고발한 본인이 직접 져야 하거든요. 이걸 감수하고 직접 움직인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번 김인석 후보의 발언으로 정청래 후보가 반개혁적이라는 인물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쪽 세력들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는 근거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당정 협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말을 아낀 만큼 이제부터 주변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내가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다로 정리하면 그만이거든요. 아무튼 정청래 후보와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김인석 후보께서 정부가 당에 전달했다는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빨리 공개하면 됩니다. 이건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를 감추고 시간을 끌 게 아닙니다. 김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개혁적인 것처럼 움직인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개혁을 막았다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